라디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자,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아니, 당연히 나스닥은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네, 고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것이 좋죠. 근데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어차피 하락에서 내가 그걸 깨먹지 않아야 돼요.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시다 보면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예, 왜 잘 가는데 찬물 끼었냐? 지나고 보시면 압니다. 예, 저도 오래 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입은 적 있었겠죠? 그리고 수익은 난 적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거 날 때는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복구 정도잖아요. 예, 복구에 몇 배를 더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안 보면 이런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자, 제가 멤버십 알림에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버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월봉에서 중앙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여러분 이 우버를 볼게요. 자, 월봉에서 보면 저는 보면서 팔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파란색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건 하락이야.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표도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여기서 살짝 내려오고 있죠? 이건 현재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줄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저도 이 원칙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줄이기 어려워서 사실은 68달러 정도의 자동 매도를 걸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오면서 매도가 됐어요, 그냥. 예, 한 20% 정도 매도가 됐고, 자,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자, 차트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좌측으로 쭉 보내봅시다. 딱 어디에요?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이전 저점이죠? 그럼 이거 매물대잖아요. 네. 여기 매물대입니다. 그럼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올라간 애가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럼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전량 매도하지 않죠. 예, 저는 전량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를 보실 줄 모르면 이 불안하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지지해갖고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단지 이 위치의 의미가 이 정도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예, 다시 올라가거나 또는 기회는 어디서 오냐? 이렇게 내려가서 예, 여기 보시면 50한 5달러 이 근처가 여기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영역이죠.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여기 중심부가 한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모아 보겠다. 이 회사를 믿고 이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손해 났으니까 물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를 믿고 난 조금 더 사보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시작돼서 수익이 나면 더 큰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여기서 살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살 생각을 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여기서 좀 줄였다가 반등 보고서 사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고 장기 투자자가 내 목표시라면 이쪽에서 당연히 담아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TQ는 제가 고점인데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올라가고 있죠. 금요일 그쯤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종목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은 따라다니라는 게 종목을 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지 마시라는 얘기는 이거 샀다가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샀는데 팔았다가 엔비디아로 다시 가고 그죠?
여기 또 이제 엔비디아가 막 오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 다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도. 그래서 쭉 조언 드린 거는 대략적으로 맞았고, 우선은 비트코인이 조금 꺾였었는데 또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장은 참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비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추세, 월봉 추세에서의 차트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월봉에서 이전 어때요? 여기 7.75달러에서 아래쪽 지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때요? 수익이 크게 나죠? 11달러까지.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 요번에 돌파를 했죠? 그런데 눌렸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물론 통상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더 위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딱 봤을 때는 우선은 위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 떨어질 거였으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를 지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왔죠. 밀어 다시 올리고 있어요. 다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고 가는 거예요. 11.9, 12달러 정도. 자, 이게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에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가야 뭐가 해결이 되냐면요. 이쪽에 매물 있잖아요. 물론 이만큼 내려오면서 털릴 분들은 많이 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아직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그런 자금을 이렇게 올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는 건데 여기서 털었잖아요. 자, 2021년에 샀던 분들이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팔았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내리면서 여기 올리면서 이제 물량을 소모한 걸 여기서 다시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올리면서 그럼 훨씬 가벼워요. 이전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거 쭉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는 거니까 확률은 6대4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 영역은 모르죠. 왜냐하면 가다가 내가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또 내릴 수 있어요.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모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매매를 더 많이 하셔라라고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는 자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단지 여기서 판단은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차트에는 대략의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TQ 월봉 차트를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번에 TQ가 가면 100달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가면 많이 무너지겠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 보십시오. 2018년도죠. 항상 고점을 트라이 할 때, 고점 시도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이 중간 라인이 하나 있죠. 요 근처 가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 닿진 않았어요. 비슷하게 갔죠. 눌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8년 말이겠네요. 요때도 어때요? 이렇게 갔는데 돌파를 못하면 어차피 돌파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지 못하면 다시 눌려가는데 이거 꽤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결국 이 라인을 돌파 시도하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밀린다. 그건 여기서도 적용이 됐죠.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발생하기 바로 전에 고점을 여기까지 뚫었죠. 뚫었는데 지지가 돼야 되죠. 유지도 돼야 되고 뚫고 여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위치 가면 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 100% 슈팅 나온다?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도다. 얘는 돌파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죠. 못 가면 이렇게 가는 거다. 항상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무시무시한 하락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진짜 현명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자주 드리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다. 지금 위치는 여러분 생각보다 먹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저 또한 하단에서 잡았는데 뭐 중간에 수익 냈죠.
그래서 끝까지 저는 보유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량만 보유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방법이 옳다가 아니라 저는 차티스트로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도 어디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된다. 그죠? 여기 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 주황색이죠. 주황색 라인에 딱 걸쳤을 때 이때 겁나지만 사셔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장해서 볼게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이랬는데 바로 이 위치가 여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다르지 않죠? 돌파하려고 갔지만 돌파 못하니까 어때? 쭉 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간엔 반드시 손실을 본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 붙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쭉 올라가면서 한번 여기 터치했죠? 바로 밀려버리죠? 이만큼 높은 가격은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닿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왔는데 돌파 못했어요. 가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윗골이 달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해도 이만큼 수익은 낼 수 있지만 내가 매도할 자신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시거나 그리고 진짜 여유 자금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영역.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2024년에도 그대로 왔어요.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그렇게 됐죠. 선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닿으니까 어떻습니까? 돌파 못하니까 무너졌죠. 여기서도 닿으니까 돌파 못하고 여기서 눌려갔고 여기서도 딱 닿았죠. 유지하거나 돌파 못하니까 어때요? 다시 원위치 갔죠. 그러면 지금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간들 뭐 10달러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미국 지금 좋고 상황 좋고 더 갈 것이다. 내년 2025년 불장이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사시고 아까 어느 라인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단에선 여기 주황색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단이라는 건 상승 추세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안 와요. 이 주황색이 절대 안 오고 어디가 오냐? 여기 보시면 형광색 라인이 옵니다. 여기 형광녹색이죠? 여기 계속 닿죠? 이럴 때 사시면 돼요. 이때 안 사고 이때 사면 된다. 그럼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74.38. 이 가격에 딱 살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대략 그래도 80에서 이때 오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그게 여러분 돈을 지키시는 길이고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워렌 버핏께서 최근에 뭘 했어요? 현금화를 최대화 하셨죠. 애플 팔고 뭐 또 다른 종목 사시긴 했지만 어쨌든 1조를 파셨어요. 워렌 버핏은 뭔가 알고 있다. 주식 팔고 현금 쌓아도. 여러분 이분은 돈이 되게 많은 분이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요. 하지만 이분이 틀리는 적도 있죠. 코로나 때는 항공주 뭐 이런 것들로 손해를 보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최대하게 높다 생각하면 이분이 꼭대기까지 안 가고 싶으실까요? 본인은 가실 수 있으신데 왜 돈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자 입장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회사잖아요. 그럼 고객들을 생각하고 내 주주들을 생각하면 큰 손해를 입히기 싫으니까 관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냥 재능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인정을 받으시지만 제 기준에는 존경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분은 크게 존경하진 않습니다. 자, 잘 맞추셨는데 이분도 틀릴 때가 있고 그죠? 워렌 버핏도 틀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마이클 버리는 반도체 버리고 빅베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2월인데 그 뒤에 반도체 날라갔죠? 그러면 이게 맞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중국을 많이 갖고 계신데 최근에 반등하긴 했는데 큰 수익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이렇게 현금을 많이 만드셨어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가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예, 이렇게 신고가도 가는데 현금도 충분해. 그러면 침체가 한번 오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또 그 현금을 갖고 진짜 좋은 조건으로 주식들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성장성이 더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옛날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있었죠. 비전 펀드 뭐 이래갖고 고점에 무리하게 확장해서 지금은 수익 복구 많이 했겠지만 한동안 어떻습니까? 고초를 겪으셨죠. 예, 뭐 강제 그 환매 당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너무 리스크를 추종하시면요, 수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자본이 깨진다, 내 자산이 깨진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버크셔에서 A는 너무 비싸니까 B를 지금 꾸준하게 하락까지 생각해서 담아갈 생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과거 다 똑같았어요. 한두 달을 보시면 그게 안 보이지만 진짜 연봉으로 보면 보입니다. 자, 나스닥 종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닷컴 버블이죠. 여기 보시면 살색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살색 라인 있죠. 내려갔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 살색 라인에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올라갔다가 어디로 갔냐? 요 살색 라인에서 반등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때도 자, 이렇게 침체가 급격하게 오면요, 나스닥은 그래요. 살색 라인에 가는 건 진짜 큰 침체입니다. 급락하는 거죠.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이고, 2018년도에 미중무역전쟁이 있었죠. 그런 때는 여기 주황색 정도까지 가요. 그쵸? 그리고 통상적인 상승장에선 주황색 잘 안 가고, 여기 보시면 이 녹색 라인 있죠? 여기까지 갑니다. 2023년도에도 어디까지 갔어요? 딱 주황색까지 갔죠? 2022년도네요. 2년도 하락, 주황색 라인에서 반등했어요. 코로나 때도 주황색 반등. 그러니까 이건 진짜 큰 위기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한번 변곡이 생기는 거죠. 변동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더 가면 얼마나 더 가실 것 같아요? 나스닥이 3만 갈까요? 19,000인데, 그죠? 2만에서 3만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못 간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도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위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기다렸다가 최소한 여기 보시면 13,000 오라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이때는 배당주 내지는 뭐 이렇게 현금, 요새는 그 RP 외화 저기죠, 달러 RP 같은 거 사도 3.75%는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보유하시고, 뭐 국내 CMA도 2.9%는 주죠. 금리 인하 했어도. 대체적으로 예수금을 좀 들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 가격 아니면 11,000, 9,600 다음에 진짜 침체가 오면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다. 그죠? 여기 차트 보시면 다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저는 예측은 해요. 이 라인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내가 그때 괜히 샀구나 이런 후회 안 하시겠어요? 지금은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꺾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지표상에서 반등했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이 검정색 라인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꺾이지 않아서 조금 더 갈 건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그 생각을 하셔라. 지금은 좋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S&P 500도 볼게요. 똑같습니다. 2002년도에 여기 살색 갔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여기 선들 보이시죠? 살색 닿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나스닥보다 S&P 500이 더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살색 근처 갔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 S&P 500이 나스닥보다 덜 빠졌죠. 아마 뭐 덜 올랐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여기는 녹색선 라인까지 갔죠. 그러면 얘가 또 빠지면 지금 뭐 연말까지 또 6,500, 연말은 아니지만 내년에 7,000론도 나오고 있던데,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라.
그래서 라인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4,200 정도 이 녹색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3,900 정도가 중간 침체, 중간 하락 정도를 보시면 되고 3,100까지가 이제 진짜 큰 하락. 그럼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자, 빠르게 국내도 보겠습니다. 관심 크게 없으실 수도 있어도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투자를 저도 많이 줄였지만 충분히 내려가면 할 건데 바닥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연봉입니다. 똑같죠? 살색에 닿았고요. 닿고 올라갔고 살색 닿고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살색. 자, 미국은 여기 잘 안 닿았죠? 근데 한국은 뭐 툭 하면 여기 닿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도 1400 가까이 내려갔을 때 1300대까지 갔었네요. 코스피가. 자, 이때도 여기 닿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닥을 논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최소한 2100 정도 가야 되고요. 진짜 안 좋으면 1800 생각하셔야 됩니다. 겁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대로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 와야 충분히 조정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아래까지 생각하고 이때 가면 이제 살려고 현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저는 손실을 방어하는 것에 훨씬 관심이 많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는 코스닥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근히 사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살색, 그쵸? 살색 닿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살색 닿았는데 지금 살색 거의 다 왔죠. 오히려 코스피는 여기 주황색에 못 왔는데 코스닥은 왔어요. 그럼 얘는 낙폭이 조금 남았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530이거든요. 전 이때부터는 좀 과감하게 코스닥을 좀 살 생각입니다. 종목으로 안 사고요. 그냥 ETF로 살 겁니다. 레버리지 ETF를 살 생각이라 여러분도 이 기준을 갖고서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언제 뭘 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도 한번 간 김에 볼게요. 저는 삼성전자를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부터 사냐? 아직 안 샀습니다. 이유인즉 여기도 살색, 그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 조금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주황색. 지금 주황색 왔어요. 그런데 더 내려왔죠. 여러분, 이게 안 좋은 신호예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전까지는 살색 간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내려왔다. 그러면 운 나쁘면, 자, 과거에 우리 잘 나갔던 한국전력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색 안 닿죠? 그런데 여기 한번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살색을 터치를 하거든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36,000원까지. 그럼 이 밑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도 조심하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삼성전자 추세가 깨집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딱 여기 사실 이 정도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단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아래쪽에 좀 여기서도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36,000원 더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삼성전자 바닥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한국전력을 사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잘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다 왔어요. 그동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진짜 많이 조정받았고 63,700원까지 갔던 게 이렇게 내려왔고 그죠? 살색 다 왔죠? 이렇게 다 날아갈 때 반도체 섹터, 뭐 2차전지 다 날아갈 때 얘는 바닥 기다가 이제 반등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 전기세 올라가서 바로 흑자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흑자 전환은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이 망하진 않겠죠. 그리고 지표상 이제 꺾기 시작했어요. 이런 쪽이 훨씬 더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어르신이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다른 분들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예, 저는 그 다음 이번 버스 놓쳤으면 버스 놓치지 않았죠. 예, 저는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조금 더 수익 막 내겠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익 어쨌든 내셨으면 예, 종착역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이걸 끝까지 가서 종착역까지 가서 돌아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제 그 빅테크 분석, 그, 그 빅테크들의 가치 평가에 굉장히 유명하신 다모다란 교수님이죠. 엔비디아를 갖고 많이 버셨는데 좀 미리 팔았다가 후회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또 참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가. 결국 가격이 수익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격이 가치를 결정해 주진 않지만 그 가치는 내가 믿고 가면 돼요. 하지만 수익의 결정은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업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 최악의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 훌륭한 투자다. 네, 물론 뭐 100%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저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자신이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 없다면 투자자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자, 소유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 주식을 가지고 가란 얘기죠. 이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다만 비중을 선택하는 건 내 권리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권리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이번 상승의 수익도 챙기세요.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무리한 그 매수만 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을 생각하시는 현명한 나주보 리치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